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였죠. 전남과 강원 K리그1 23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전남이 0대1로 석패하면서 리그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어제 경기 후에 유상철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이렇게 구단은 밝혔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김정남 해설위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전남의 유상철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사실 유상철 감독이라고 하면 2002년 월드컵 스타 출신으로 우리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분이 전남에 와서 전남의 영광의 시절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예. 뭔가 좀 바꿔주길 바랬었는데 아쉽게도 성적이 3승 7무 13패로 전남과의 인연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지난주에 뉴스데스크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말했었는데 이 2라운드 홈에서 치러진 포항과의 경기에서의 꼬인 실타래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 유상철 감독의 마지막은 6연패 그리고 리그 최하위라는 기록을 남기고 떠나게 됐습니다. 예. 유상철 감독의 전남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유상철 감독의 능력에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예.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높은 축구를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 보여줬었던 역동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멤버들의 부상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예. 또 감독이 원치 않았던 이 외국인 선수들이 영입이 좀 있었고, 또 사실 아니나 다를까 몸값 대비 좋지 못한 실력으로 실망감만 좀 안겨줬던 이 외국인 선수들의 좀 문제점이 예.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팀을 잘 꾸려가려고 어린 선수들을 바탕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감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감독들은 그래도 구단의 전권을 보장받아서 본인이 전반적인 팀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얘기거든요. 예. 문제는 유상철 감독은 팀 전력이 하락세를 보이는 5월 유상철 감독의 능력을 믿어주기보다는 구단에서 이 전력 강화 실장으로 앉아있는 김인환 실장과 유상철 감독의 자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 사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 감독의 역할, 특히 선수단과 감독 관계에서 구단이 감독을 존중하지 못하는데 일부 선수들이 유상철 감독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예. 부상자가 질비한 상황에서 5개월간 감독 색깔을 입히고 하위권으로 분류된 팀이 성적을 내는 데까지 충분한가, 시간이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른 문제를 떠나서 감독 지휘권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전남 드래곤즈 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큰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적이 계속 좋지 않자 이제 전남의 팬들은 유상철 감독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제 관련 보도가 좀 나오고 나서 유상철 감독도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월부터 감독 교체에 대한 얘기가 진행됐다는 게 사실 충격적인데요. 공교롭게 네. 이번에 새롭게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지난 5월에 언급됐던 김인환 전력 강화실장이에요. 일단 감독 교체 이야기는 사실 명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구단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이고 그 내에서 분석하고 결정을 지었으니까요. 예. 하지만 유상철 감독을 경질하기에 성적을 이야기하기에 사실 너무나 좋은 시기이긴 하죠. 지금이요. 예. 그러니까, 네. 후반기에 들어서 K리그1 후반기에 들어서 1승 1무 7패의 기록은 사실 유상철 감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적에 전력 강화 실장이나 구단이 조금도 책임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항상 감독에게만 책임을 좀 지우는 모양새인데, 자, 구단이나 전력 강화 실장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도 조금은 아이러니한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은 유상철 감독이 원치 않은 선수들로 구성된 데에는 이 구단과 김인환 전력 강화 실장이 조금 유상철 감독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발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이야기야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만은 그럼요. 어쨌든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하고요. 특히 월드컵 휴식기 동안 공격수에 대한 보강을 끊임없이 어필해 왔었던 유상철 감독인데요. 예. 이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유상철 감독은 그게 안 된다라면은 국내 선수 중에서 현재 일본에 뛰고 있는 양동현 선수를 전남으로 끌어오려고 유상철 감독은 선수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서
오는 것까지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구단에서는 이적료가 비싸다면서 협상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를 한 점, 또 새로운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겨울 이적 시장 때나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충분히 투자를 했는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구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 김인환 감독 체제, 전력 강화 실장 체제로 운영이 될 텐데요.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입니까?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었을 정도로 사실 프로 무대에서 유명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예. 일단 전남 드래곤즈의 선수 출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 입단을 해서 99년까지 총 80경기에 뛰면서 97년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적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또 그 시기 때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91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96년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이 된 이력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감독으로의 이력은 전남 드래곤즈 산하의 광양제철 중학교, 또 광양제철 고등학교 감독으로 이종호, 지동원, 김영옥 등을 직접 지도해서 통생고, 배재고 등 명문 고등학교와 치러진 이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 레벨에서는 꽤 유능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 2009년도 전남 드래곤즈 2군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예. 2011년도에는 부산 아이파크 수석 코치를 하다가 2012년도 유상철 감독이 대전 시티즌 강등을 막아내고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에 참 공교롭게도 후임 감독으로 이 김인환 감독님이 프로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대전에서 어땠습니까? 김인환 감독이 대전에서 사실 아무래도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 대전에서 19경기 동안 연속 무승을 거두면서 성적 부진으로 선수단과의 불화도 있었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감독직에서 본인이 좀 직접적으로 물러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본인이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이제 언더 20세 대표팀 코치를 맡았다가 2017년도 12월 전남 드래곤즈 전력 강화 실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K리그의 문제, 위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오기도 한 얘기인데요. 전남 드래곤즈 상황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감독 교체가 좀 잦은 느낌도 있고요. 계속 실패를 좀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남 드래곤즈 구단 운영 전체적인 차원에서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네, 실패가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구단을 끌어가면서 1, 2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노하우가 되고 변화를 가져가면서 좀 더 발전을 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실패의 이력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전남 드래곤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년째 해온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우선 좀 들여다보면은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타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시스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단순히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구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낙후됐습니다. 현재 구단 프런트는 매년 변화의 폭도 최소화해 왔는데요. 예. 다른 다른 구단들이 신생 디자인 회사랑 합작해서 유니폼을 제작을 하고 굿즈를 만들 때에 전남은 여전히 촌스러운 유니폼에 레전드급 선수의 특별한 날에도 15cm 플라스틱 자를 줄 정도로 아하. 운영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이 세련된 편집샵이라면은 전남 드래곤즈는 낡은 동네 구멍가게 느낌이랄까요? 감독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전남 드래곤즈 프런트는 그만큼 변화를 할 생각도 없고요. 변화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기업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적다고 불평하고 운영을 축소를 하지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은 좀 뒷전으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선수와의 계약 또 감독 선임 문제 구단의 홍보 방향 등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전남은 감독이 아니라 이 구단 프런트의 생각부터 또 인적인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팀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전남은 선수들에게도 또 팬들에게도 매력적인 팀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은 승격과 강등 사이에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팀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 올 거고요. 예. 구단 수뇌부와 프런트가 제발 변화를 좀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예, 제가 김정남 위원의 얘기에 더 말을 얹진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전남을 사랑하고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를 수년 동안 중계해온 김정남 해설위원의 얘기를 구단 측에서 좀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